안녕하세요. 오늘은 39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 쪽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지도 위에다가 아이콘으로 커피숍이나 이런 위치를 표시하는 그죠? 그런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죠? 근데 그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소위 레이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레이어가 구글 맵에서는 오버레이라고 하는 걸로 표시되기 때문에 그걸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버레이라고 하는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하거나 해서 그 안에다가 오버레이 아이템을 추가하고 그리고 지도에다가 그죠? 지도를 표현하는 맵 뷰에다가 오버레이로 추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커피숍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거기까지 했었고요. 자, 오늘은 위험 지역, 그죠? 근접 경보라고 해서 위험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지역을 설정해 놓고 그 안에 그 안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위치가 그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 영역 안에 포함이 되게 되면 그러면 나에게 어떤 알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제 지오 코딩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소값만 알고 있을 때 그 주소에 해당하는 좌표값, 그죠? 경기도 좌표값이나 아니면 경기도 좌표값을 알고 있을 때 그 위치의 주소값을 알아내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접 경보 기능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액티비티가 있어요. 화면이 하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화면에다가 어떤 위치를 등록을 해 놓을 수 있을 거예요. 위치를. 자, 예를 들어서 애들이 있다고 할 때 애들이 초등학교에 제대로 갔는지, 중학교에 제대로 갔는지, 고등학교에 제대로 갔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면 학교 주변을 영역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걸 여기서는 이제 목표 지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목표 지점으로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뭐 반경 같은 걸 이렇게 설정을 해놓을 겁니다.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 제대로 갔는지는 이 애가 딱 학교로 지정한 영역, 목표 지점으로 등록한 학교 영역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GPS가 확인된 정보를 이용해서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에서 알람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 알람을 가지고 부모한테 SMS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할 일이 이제 목표 지점 등록이에요. 그래서 학교 위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위치, 좌표, 자, 경도 좌표 XY로 해서 경도 좌표를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위치가 그 목표 지점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어떤 정보를 나한테 던져주게 되죠. 그래서 등록을 하는 거, 자, 목표 지점 등록을 하는 게 여기 있는 add proximity alert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위치 정보를 관리하는 건 뭐였어요?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해서 위치 관리자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 위치 관리자, 로케이션 매니저 안에 보면 add proximity alert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목표 지점을 등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목표 지점을 등록할 때 보면 pending intent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pending intent 뭐죠? pending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자, 지금 뭔가가 중지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intent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웹 브라우저를 띄워줄 때 http 어쩌고저쩌고 해서 사이트 주소 정보를 어떻게 해요? 인텐트 안에 넣어가지고 시스템 쪽으로 보내주면 시스템이 그 인텐트에 들어가 있는 http라고 하는 정보를 해석해서 웹 브라우저를 띄워주는 거 헬로 월드에서 봤었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인텐트라고 하는 걸 시스템 쪽으로 던져주면 시스템이 그걸 해석해서 바로 액티비티를 띄워주던지 브로드캐스팅을 날려주던지 그죠? 뭐 이런 형태로 뭔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시스템으로 넘겨주자마자 시스템이 인텐트를 해석해서 실행을 해버리죠. 그죠? 그 필요한 기능을 실행을 해버려요. 근데 pending intent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스템으로 던져줘도 이 안에 포함된 intent라고 하는 게 바로 실행되질 않아요. 자, 그럼 이게 언제 실행될까요? 자, pending intent라고 하는 게 얘기하는 것처럼 시스템이 이 intent를 가지고 있다가 어떤 조건에 딱 맞게 되면 그러면 intent를 그때 실행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람을 설정해놨다. 그러면 알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 지금이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인데 오전 11시가 되면 내가 밥 먹을 시간입니다 라고 해서 알람을 울리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전 11시가 될 때까지 어떤 기능이 동작을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전 11시가 됐을 때 내가 만약에 화면을 딱 띄워주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화면을 띄워준다라고 하는 그 기능 뭐예요? 인텐트를 이용해서 화면을 띄워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화면을 띄워주는 인텐트 객체를 내가 10시에 시스템 쪽으로 던져주면 시스템이 그거를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11시로 설정을 해놨으니까 11시라고 하는 조건이 딱 맞으면 그때 그 인텐트를 해석해서 액티비티를 띄워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펜딩 인텐트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은 아시겠죠? 그래서 펜딩 인텐트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인텐트를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add proximity alert라고 하는 대로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던져주면, 자, 이거는 proximity alert 뭐예요? 근접 경보라고 했죠? 목표 지점이 있으면 목표 지점에 가까이 가야 어떤 동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펜딩 인텐트에다가 내가 시스템이 인텐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내가 지정한 목표 지점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 이 인텐트로 설정한 정보를 실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 pending intent에 들어가는 필요한 인텐트가 만약에 브로드캐스팅을 위한 인텐트라고 하면 내가 브로드캐스팅을 위한 인텐트를 만들어서 add proximity alert로 등록을 해주면 그 조건이 딱 됐을 때, 그죠? 목표 지점에 딱 들어가게 됐을 때 브로드캐스팅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브로드캐스팅이 뭐예요? 브로드캐스팅 메시지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하나 등록을 해놓으면 그쪽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에서 인텐트 필터를 정해놓고 그때 내가 여기서 던져질 인텐트를 받겠다라고 등록을 해놓으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에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동작을 하게 만들면 되겠죠. 자, 이게 근접 경보 기능을 추가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를 한번 보죠. 자, 코드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프로젝트 중에서 샘플 로케이션 프록시미티라고 하는 프로젝트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일에서 일단 main.xml이라고 하는 레이아웃 XML 파일을 먼저 보죠. 자, 봤더니 여기에는 텍스트 뷰가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타겟 1번, 타겟 2번 이렇게 해서 텍스트 뷰로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니까 버튼, 스타트 버튼이 하나 있고 스탑 버튼이 하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프로젝트를 만약에 실행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버튼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버튼,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목표 지점 두 개를 등록해요. 그래서 목표 지점 두 개라고 하는 건 좌표 값을 이용해서 경기도 좌표, 여기 있는 첫 번째는 요 좌표, 두 번째는 요 좌표를 이용해서 목표 지점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 지점과 동시에 그 목표 지점에서 반경 같은 걸 설정해서 그 반경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경보에 해당하는 그런 브로드캐스팅 메시지를 날려주겠다라고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형태의 화면을 조금 전에 본 그 main.xml이라고 하는 레이아웃 XML 파일에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스타트라고 하는 버튼의 기능을 보면 근접 경보 기능을 추가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직접 단말기를 이용해서 그 위치로 들어가면 되겠지만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했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가상의 경위도 좌표를 날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한 그 위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좌표 값을 이용해서 던져주면 어떻게 돼요? 아,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토스트 메시지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능을 동작하게 만들기 위한 코드를 가서 보면 자, main.xml은 조금 전에 본 화면하고 동일하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그러면 소스 파일로 한번 가보죠. 자, 소스 파일로 가서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죠. 자,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를 볼게요. 자, 스타트 버튼 이렇게 누르는 걸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register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죠? 자, register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한 다음에 여기에 전달되는 경위도 좌표. 자, register라고 하는 메소드의 경위도 좌표를 가상으로 이렇게 두 개를 찍어줬죠. 그죠? 이게 목표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똑같이 텍스트에다 표시를 해줘서 이 정보가 설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register라고 하는 메소드 우리가 직접 정의를 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자, ID 값, 그죠? ID 값. 그 다음에 경도, 위도, 그러니까 위도 경도죠. 그 다음에 radius, 우리가 목표 지점을 포인트로 지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경 값을, 이게 뭐예요? 반지름이죠, 그죠? radius. 그래서 반경에 해당하는 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달한 요 파라미터들을 이용해서, 전달된 파라미터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만드나, 그죠? 근접 경보를 위한 목표 지점을 어떻게 등록하는지를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으면 아까 얘기한 add proximity aler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넘겨지는 파라미터, 첫 번째 파라미터 위도, 두 번째 경도예요. 그 다음에 radius, 반지름이죠. 그죠? radius. 그죠? 그 영역을 설정하는데 radius, 그 다음에 exploration. 그죠? 얘가 언제 끝날지 exploration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intent 값을 넘겨줘요. 자, 우리가 여기서 파라미터로 넘겨준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intent가 전달이 되는데 이 intent가 뭔지를 봤더니 pending intent예요. 아, pending intent 아까 얘기했죠? intent가 시스템으로 던져졌을 때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얘가 보관하고 있게 하는 intent다라고 했죠. pending intent라고 하는 게 있고 거기서 보니까 get broadcas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 어떤 조건이 되면 broadcasting 메시지를 보내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broadcasting 메시지를 보내줘라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 전달되는 걸 보니까 또다시 intent가 pending intent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pending intent 안에 포함된 intent를 봤더니 뭐였어요? 키 값을 하나 주고 액션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액션 정보를 하나 정의를 해두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엑스트라 정보 부가 데이터로 그죠? 부가 데이터로 id 값하고 latitude, longitude, 위도하고 경도 좌표를 넣어준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형태로 요 intent가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어요? 이 intent가 나중에 조건이 딱 맞으면 브로드캐스팅 메시지로 날려진다는 거죠. 자, pending intent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get activity라고 하는 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죠? get broadcast 말고도. 그럼 뭐예요? 어떤 조건이 되면 activity를 띄워주고 싶으면 get activity를 이용해서 뭐예요? pending intent를 만들고 그 안에 activity를 띄워주기 위한 intent 객체를 넣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어떤 조건이 맞을 때 띄워주고 싶다, 그죠? 실행해주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get service를 이용해서 내가 pending intent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서비스를 위한 intent 객체를 포함시켜주면 되겠네요. 자, 그게 이제 pending intent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조건에 맞으면 조건에 맞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지정한 요 목표 지점에 해당하는 경위도 좌표, 그 다음에 반경에 해당하는 그 영역이 있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조건에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조건을 딱 맞춰주면 그때 여기서 등록한 intent를 이용해서 브로드캐스팅 메시지를 날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등록한 정보가 있는데요. 등록한 정보가 있는데 그때 전달되는 인텐트, 요 인텐트 정보를 내가 그 시간에, 그죠? 그 조건이 딱 맞을 때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하나 정의해서 받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데서 받을 때 어떤 걸 받아야 되죠? 여기서 전달되는 인텐트 객체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집어넣은 키 값에 해당하는 액션 정보를 동일하게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에 인텐트 필터로 등록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위쪽에 다시 가보면 우리가 이 리지스터라고 해서 목표 지점을 두 개 등록한 다음에 버튼을 눌렀을 때 두 개를 등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텍스트에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아하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등록을 해줬네요. 리지스터 리시버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우리가 커피 인텐트 리시버라고 해서 직접 정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인텐트 필터를 등록하겠어요? 자, 인텐트 키라고 하는 우리가 딱 조건에 맞을 때 브로드캐스팅으로 던져주는 그 액션 값, 그죠? 인텐트의 액션 값을 그대로 인텐트 필터에 등록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넘겨줬죠. 자, 그러면 커피 인텐트 리시버라고 하는 데로 가보면 자, 이 클래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자 여기 액션이라고 하는 정보를 얘가 파라미터로 처음에 받았고요. 이 파라미터로 받은 정보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 파라미터로 받은 정보를 필터에다 넣어줬겠죠. 그죠? 그래서 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의 get 필터라고 해서 인텐트 필터 정보를 받을 때 여기에서 전달한 액션 정보 뭐예요? 아까 우리가 pending intent에 들어간 그 액션 정보와 같죠. 그죠? pending intent에 포함된 intent의 액션 정보와 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그런 브로드캐스팅 메시지가 날라올 때 그걸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intent 필터 정보를 여기 있는 것처럼 get 필터라고 해서 리턴을 받을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조건에 딱 맞았을 때 뭐가 호출돼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니까 on receive가 호출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영역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포스트 메시지로 띄워주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펜딩 인텐트 안에 인텐트를 넣어줄 때 엑스트라 데이터로 ID, latitude, longitude를 넣어줬잖아요. 그죠? 그럼 그 값을 그대로 빼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점, 우리가 만약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교에 애들이 제대로 갔는지를 알려고 그러면 엑스트라 데이터로 그 학교의 이름과 뭐 필요한 더 부가적인 정보를 넣어가지고 펜딩 인텐트에다가 담아서 던져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브로드캐스팅 리시버로 딱 학교에 갔을 때 넘어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온 리시브에서 그 정보들을 뺄 수 있을 것이고 자 어느 초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그죠? 라고 하는 SMS 데이터를 샌드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한테. 자,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근접 경보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메인 액티비티의 처음에 이닛이라고 해서 초기화하는 데 가보면 로케이션 매니저를 참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과 저저번 시간에 했던 그 위치 관리자라고 하는 거를 참조하는 방법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리지스터라고 해서 우리가 목표 지점을 등록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펜딩 인텐트 약간 처음 해볼 때는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근접 경보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때 집어넣은 펜딩 인텐트의 인텐트 정보가 우리가 조건에 딱 맞을 때 브로드캐스팅 메시지로 전달이 될 테니까 우리가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해서 온 리시브로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이런 형태로 실행이 될 거고요. 스타트 버튼 누르면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될 거고 우리가 이 목표 지점으로 등록한 거기하고 거의 그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경인도 좌표 값을 보내게 되면 자, 이런 형태로 해서 근접한 커피숍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엑스트라 데이터로 전달해준 그걸 받아서 포스트 메시지를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실제 단말에 올려서 이 목표 지점에 해당하는 경도 좌표를 실제 경도 좌표, 특정 위치에 경도 좌표로 넣어주고 목표 지점으로 등록을 해주고 그 위치로 직접 이동을 해보면 근접한 어떤 커피숍이 됐건 이런 정보가 이렇게 뜨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뭐 경도 좌표를 확인해서 일일이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쉽진 않겠죠. 네, 일일이 테스트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에뮬레이터로 이렇게 한번 실행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할 내용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소를 이용해서 위치를 찾아내거나 위치 값을 이용해서 경기도 좌표를 이용해서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오 코딩이라고 해요. 자, 지오 코딩이 뭐예요?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자, 뭐 아까처럼 자바 코드가 됐건 C 코드가 됐건 이게 코딩이죠. 자, 여기서는 그런 코딩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오 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구상의 어떤 특정한 위치에 핀을 꼽는 것 같은 그런 기능을 지오 코딩이라고 해요. 결국엔 뭐예요? 그 핀을 꼽는 위치가 도대체 어디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 위치가 좌표 값으로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집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집의 주소로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오 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주소로 되어 있는 거를 좌표로 바꾸거나 아니면 좌표로 되어 있는 걸 주소로 바꾸는 걸 지오 코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지오 코딩을 해서 지오 코더라고 하는 클래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오 코더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만약에 내가 주소 값을 던져주고 좌표 값을 알고 싶다면 여기에 있는 get from location 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좌표 값을 이용해서 주소 값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get from location이 있어요. 로케이션이 결국에는 좌표 값을 얘기하나 보네요. 그죠? 그래서 get from location까지 하면 좌표 값을 넣어주고 그러면 주소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get from location name이라고 하면 name이니까 여기다가 주소 값을 넣어주면 좌표 값이 넘어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오 코딩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구글 맵이라고 하는 걸 쓸 때 항상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야 되잖아요. 왜? 구글 맵이 서버에 이미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라고 했죠. 그죠? 실제 지도를 다 일일이 그리는 게 아니고 그죠? 이미 그려서 만들어진 잘라놓은 타일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서버에 있는데 그거를 가져오기 때문에 항상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오코딩을 이용해서, 지오코딩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내가 주소와 좌표를 서로 찾을 수 있는 기능은 구글 서버에 있어요. 단말에서 찾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이 기능을 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인터넷 사용 권한을 퍼미션으로, 유저 퍼미션으로 추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지금 만드는 액티비티, 만드는 프로젝트 파일은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인풋 박스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서울특별시청이라고 해서 주소 검색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오코더라고 하는 객체에서 get 뭐였어요? 아까 get from location name이 되겠네요. 그죠? get from location name에서 입력한 서울특별시청이라고 하는 값을 넘겨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좌표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위도 경도라고 하는 여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가는 좌표 값을 넣어주고 좌표 검색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geocoder라고 하는 객체에 get from locatio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입력한 위도와 경도 좌표를 넣어주면 주소 정보가 리턴 되겠죠. 그렇죠? 실제 코드를 보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샘플 프로젝트 중에서 샘플 로케이션 지오 코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소스 파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당연히 XML 레이아웃에는 에디트 텍스트 입력 박스가 3개가 있겠죠. 우리가 조금 전에 화면을 본 것처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소를 입력하는 에디트 박스일 거고, 인풋 박스일 거고, 나머지 2개는 위도와 경도 좌표를 입력하는 거겠네요. 자, 그래서 2개 버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소를 이용해서 좌표를 찾는 거죠. search location이라고 정의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search location에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GC가 뭐예요? geocoder라고 하는 객체가 됩니다. 자, 우리가 onCreate 안에서 마지막에 new geocoder로 해서 하나 만들어줬죠. 그죠? 그리고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locale, 코리안으로 해서 입력할 값이 한국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만약 영문이면 locale에 영문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어를 입력해서 한국어 주소를 입력해서 좌표 값을 받아올 겁니다. 라고 해서 지오코더 객체를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GC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GC라고 하는 데서 자 우리가 첫 번째 버튼을 눌렀더니 get from location name 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서울특별시청 같이 입력한 값을 넣어준 거죠. 자 그러면 어드레스 리스트라고 해서 리스트 값이 넘어와요. 거기에는 어드레스라고 하는 타입의 그죠? 자, 이 클래스로 된, 이 객체로 된 여러 개의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서울특별시청이라고 하면 뭐 서울특별시청에 뭐 본관 건물도 있고 뭐 다른 건물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뭐 부속 건물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주소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여기는 주소가 아니죠. 여러 개의 좌표 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주소 정보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포함하고 있는 주소 정보. 그래서 그 주소 정보를 처음에 다 뽑아서 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위도와 경도 좌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버튼 눌렀을 때 어떻게 돼요? 위도하고 경도 좌표 값을 이용해서 찾는 거죠. 그래서 latitude, longitude라고 하는 값을 입력을 받아서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geocoder 객체에서 get from locatio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죠. get from location name이 아니고 get from locatio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위도와 경도 좌표를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한국어로 된 주소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의 주소 값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주소 값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주소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정보, 그러면 시 단위 정보가 뭔지, 그 다음에 구 단위 정보가 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눠져서 어드레스 리스트 안에 어드레스 객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눠져 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뭐죠? get max address line count, line index라고 되어 있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주소 정보가 있으면 그걸 붙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을 한번 해보고 실행해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 한번 직접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소스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번 시간과 저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LBS 기능, 즉
위치 기반 서비스 내지는 지도를 이용해서 뭔가 처리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을 때, 그럴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오늘 한 내용은 근접 경보라고 하는 거. 얘기했지만 만약에 그 안심 서비스처럼 애들이 학교에 제대로 갔는지, 혹시나 뭐 안 좋은 곳으로 빠지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그런 앱, 그걸 알려주는 앱을 만들고 싶을 때 부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내지는 아예 주요 기능으로 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능은 여기에 이 소스에서 구성한 이 부분을 이해를 한다면 필요한 부분을 카피 페이스트해서 갖다가 추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오 코딩이라고 하는 기능을 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소 정보가 있을 때 그걸 좌표로 변환해 주거나 하는 기능을 갖다가 붙여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주소 정보나 좌표 정보를 지오 코딩을 이용해서 찾아주면 여러 가지 그 정확하지 않은, 예를 들면 내가 서울특별시청이라고 찾았는데 정확하게 다 찾아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발생할 수 있고요.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결과값이 제대로 안 넘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 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뭐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약간의 부가 기능으로 추가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쓰는 거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까 봤던 프락시미티 기능,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주변에 내가 차를 타고 딱 지나가는데 주변에 맛있는 맛집이 있대요. 뭐 이런 걸 알려줄 때는 GPS 기능을 ON을 해놓으면 그러면 내가 지나갈 때 진동이나 아니면 소리로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락시미티 기능, 자, 샘플 로케이션 프락시미티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기능은 가끔씩 여러분이 부가 기능으로 추가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샘플 로케이션 프락시미티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해 보시고요. 아까 설명드린 그 소스의 구성, 그 다음에 소스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부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 정도는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이제 LBS 쪽을 다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LBS는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기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부분은 이 책의 그러니까 셋째 마당의 파트 2입니다. 근데 이 책의 분량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책의 내용에서 뺐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소스로만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적 소스 쪽에 보시면 북P3라고 해서 거기에 멀티미디어 메모라고 하는 거 말고 퀵나비라고 해서 내비게이션 기능을 붙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최단 경로를 표시하는 그런 기능을 구현한 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단 경로 정보는 포털 사이트에서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구글 서비스가 됐건 아니면 다른 서비스가 됐건 그런 기능을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치 기반 서비스는 다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메시징 쪽에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연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C2DM이라고 하죠. 푸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